자, 지상권에서 지상권 소멸 사유 중에 특별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겠습니다. 2년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겠죠? 그러면 소멸 청구한 경우에는 뭘 못 한다겠어요? 2년 연체하면 매수 청구권과 갱신 청구권과 매수 지상물 매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겠습니다. 이게 지상권에서의 특별 소멸 사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271페이지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에서 거기 보시면 311조 보시면 뭐 나오냐면 용도에 쫓은 사용 수익권이거든요. 목적물을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한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적법하게 사용 수익한 권리가 있으니까 전세권에서의 특별 소멸 사유는 용법 위반입니다.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적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잖아요. 네, 용법을 위반한 사용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을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항의 311조는 전세권을 소멸 청구죠? 그래서 용법을 위반한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을 성질에 하여 정하된 뭐라고 용법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용법 위반입니다. 지상권에서는 2년 연체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특별 소멸 사유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청구를 나중에 되어가면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즉시 전세권을 소멸해버립니다.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 차이점은 용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전세권이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법 위반 기억하시고 지상권에서는 2년 연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거니까. 자, 건물 전세권의 지상과 임차권에 대한 효력도 미친다. 자, 304조 보시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그 말은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전부 다 뭐라고요? 경매에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력을 미친다는 말은. 이 항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자, 됐습니다. 저희는 별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용법 위반 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법정 지상권 있죠. 자, 법정 지상권은 몇 가지 있습니까? 법정 지상권. 전세권에 기한 법정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기한 법정 지상권하고 임목 등기에 의한 법정 지상권하고 가등기 담보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 기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3월달에 가면 얘하고 전세권에 관해서 법정 지상권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꺼번에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전세권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이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지상권을. 지상이니까 땅 위에다 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지금 305조가 전세권을 기한 법정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그럴 때 요 토지 이렇게 만드는 거 가지고는데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요 갑 소유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 전세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누구한테 매매했냐? 밑에 그린 것은 토지입니다. 병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나무 땅에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병이 뭐예요? 을한테 지상권에 자기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갑의 땅에서 자기가 샀으니까 두 동의를 소유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을이 전세권에서 묶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했을 때 얘가 철거 청구하면 철거를 당한다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법정 지상권을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준다. 근데 문제는 지상권을 누구한테 인정해줄 것이냐, 을한테 할 것이냐, 갑한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을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갑한테 요 병과 갑 사이에 뭐라고요? 이 법정 지상권이 인정합니다. 을이 아니고요. 갑한테 법정 지상권 인정해줍니다. 을이 아니고 조심할 것. 거기 보시면 그래서 305조가 그 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을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갑한테.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은 을한테 해주는데 여기 전세권에 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해주냐? 갑이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갑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아니고. 305조 읽어보시면 1항을 보시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누구한테요? 전세권 설정자. 거기다 붙이시겠어요. 전세권 설정자. 그럼 밑에 뭘 써야 돼요? 전세권자 X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세권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경은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왜? 얘한테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경 네가 지상권 설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이나. 그러면 겹치죠? 사용 수익자가 둘이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당연한 결과죠. 이 양은. 얘가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얘가 다른 사람한테 사용 수익하면 누구요? 둘이 맞짱쳐서 이긴 사람이 쓰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담보가 아니고 담보는 여러 사람한테 할 수 있지만 사용 수익권은 뭐예요? 한 사람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은 당연히 병은 타인에게 전세권이나 토지 임대차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되시죠? 뭐 말인지 조심하실 것. 그 다음에 3번 목적으로 유지 수선 의무. 자, 목적물 수선 의무는 적극적 의무냐 전세권과 지상권자는 적극적 의무를 지어요? 소극적 의무를 지어요? 소극적 의무를 줍니다. 임대인만 임대차 계약에서만 임대인이 적극적 의무를 짓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목적물을 수선 의무는 소극적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결과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기 싫으니까 타일을 빡 깨갖고 고쳐주라고 하면 임대인은 뭐예요? 고쳐줘야 된다 했어요. 극단적 예를 내가 든 겁니다. 그만큼 적극적 의무를 준다는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은. 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적극적 의무를 지니까 임차인이 뭐예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물권적 청구권 당연할 쓰고 상린관계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뭐예요? 상린관계를 준용합니다. 상린관계가 뭐였죠? 상린관계. 상린관계가
소유자가 이웃한 경우에 기후라는 관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주의 토지 통행권, 예? 담벼락, 용수관계 기억나죠? 이런 관계. 그래서 상린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주의 토지 통행권 중에서도 무상주의 통행권 기본관계 있잖아요. 예? 상린관계도 가끔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 읽어보면 맞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자, 전세권의 처분은, 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언제나 양도 전제할 수 있습니까? 네. 물권이잖아요. 언제나 지상권 전세권자는 언제나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언제나 양도하고 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에서는 뭐예요?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 했잖아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안 된다고요.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이라 금지 특약을 해도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아래 제 306조 저 끝에 있죠.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다 뭐 써야 될까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쓰시고 무효. 뭐만 이해되셨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절대 강행비용은 절대 무효이고 특약했다 필요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차이점은 그거고요. 선생님. 네. 저 그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냐, 갑이 네. 을한테 딱 토지를 매매했잖아요. 갑이 병한테 매매를 했잖아요. 토지를 네. 매매하고. 토지. 네. 을한테는 집을 갖다가 전세권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갑이 소유가 지금 집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있는 거죠. 네네, 건물만 있는 겁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이 그냥 우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 거기가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자, 뭐 말이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을 취득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자, 봐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설명합니다. 간섭법은 뭐예요? 간섭으로 하다가 그게 법률로 승격된 게 간섭법이잖아요. 훨씬 간섭이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탕에서 저희들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각자 법률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뭐예요? 갑소에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자, 갑소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 매매를 했습니다. 을한테 반드시 동일 소유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해줘요. 동일 소유 아니면. 자, 그러면 매매를 했으면 을이 뭐예요? 건물이나 소유권자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 팔았습니다. 건물에 대해. 근데 만약에 갑이 아야 너는 왜 너무 땅에다 건물을 짓고 난리야 이 자식아. 너 철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정상이잖아요. 근데 웃기잖아.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니꺼 그래서 항상 뭐예요? 둘이 동일한 소유자야 돼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웃기잖아. 야, 막 네가 네 물에서 네가 팔아놓고 야, 내 땅 위에다가 무당을 지었다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간섭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가 저게 이제 간섭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 소유권은 남의 땅에 지금 뭐예요?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을 반드시 우리가 타인이면 지상권을 반드시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법률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해줘야 된다.
그럼 얘는 뭐 6개월이죠. 얘는 2번 벌지. 내가 막 갑이랑 인정 안 해주고. 봐봐요. 했다. 야, 너 왜 그러면 왜다? 너 철거해. 건물이 얼마나 철거인데 이 돈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공고한데요. 30년, 15년, 5년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저거한테 아니 그럼 내가 다시 살게? 2번 보고 오른 볼 수 있잖아. 철거하겠어. 이런 거 같으면 이 돈이 가격이 얼만데? 그러면 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얘가 폭리가 되는 거잖아. 그거 논리적으로 말이 않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동일한 소유해야 돼. 전제 조건. 그러니까 얘가 가진 게 아니라 얘가 소유권이잖아요. 얘가 소유권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갑한테. 그렇지. 본 주인한테 줘야 돼. 그래야죠. 본 지상권. 그러면 얘가 이제 그럼 나가라고 하면 얘가 나가라고 뭔 소리냐? 갑을 대의해서 대응할 수 있죠. 본 주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갑이 갖고 있으니까 갑한테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되시죠? 어머니지 이제. 그래서 전제 조건이 반드시 동일한 소유자 됩니다. 근데 동일한 소유냐 공유도 있고 막 이게 둘이 팔았다가 하고 계약했을 때 복잡합니다. 이게 한 1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이 가습법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이게 되셨죠? 또. 자, 갑니다. 자, 됐고요. 처분은 자유 거의 됐고. 그 다음에 거기 273페이지 보시면 처분은 자유 있죠? 처분 금지 특약을 했으면 등기해야 되겠죠? 273페이지 처분은 자유 밑에 제일 아래줄에 특약하면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제3자의 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대항 만약에 등기 안 하면 자 양동 당사자끼리 금지 특약을 했어요. 근데 그 전세권자가 전대를 했어. 그럼 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도 금지 특약했는데 갑이 병한테 전세권의 용법 위반을 해가지고 소멸청할 수 있냐? 못하죠. 등기가 돼 있어야 아니까. 그래야 되겠죠? 이게 연결되면 지상권자가 뭐라 했어요? 지상권자가 치료 등기, 자, 지상권자는 유료도 되고 무료도 되죠? 근데 치료가 없이 등기를 안 했어요. 치료가 있는데 등기를 안 했어. 근데 지상권을 양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년 연체하면 우리한테는 용법 위반으로 해서 2년 연체를 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 했잖아요. 왜? 병은 공짜인 줄 알고 양도받았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등기하라고 했잖아.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밑에 해야 상답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3자에 대응하려면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에서 전세권 설정 동의를 요하지 않지요? 그냥 큰 제목만 봅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도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분리양도 했습니다. 분리양도.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라면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기억난가요? 원칙은 뭐라 했어요? 원칙은 분리양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 못합니다. 하지만 얘 두 가지를 썼네요. 첫 번째가 장래 조건부 전세금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했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해제된 경우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했습니다. 26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써져 있죠? 장래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과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해제된 경우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됐죠? 자, 다시 본인 주입니다.
원래는 분리 양도는 안 되는데요. 원래는 분리 양도 안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원리가 똑같은데요. 전세권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은 최단 전속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단 전속기간이 있죠? 토지에 있습니다. 최대 전속기간 있잖아요. 토지에 없습니다. 뭐한테만 있어요? 건물에 있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에다만 1년 있다고 1년 미만을 정해도 1년이 된다고 했어요. 특징이니까 재산권은 최단 전속기간 있잖아요. 30년, 15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하고는 뭐예요? 전세권은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최단 전속기간이 없어요. 건물만 있으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거 공부할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재산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4개를 한꺼번에 해야 특이한 것을 집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안 그럴까요? 그럴 거잖아요. 그 사이에 차이점들을 시험에 낼 거 아닙니까? 그 차이점들을 딱 기억해 내셔야죠. 1년간 건물에 대해서. 자, 2016년 1월 때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전세권 설정했는데 우리 병한테 뭐예요? 2016년이 아니라 17년 2월 1일 날 전세금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요 1억에 대해서 나중에 요 12월 1일 날 주겠다는 장래 조건부, 정지 조건부 정지하면 그때 뭐예요? 2월 1일 날 발생하면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분리 양도할 수 있는 그 계약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을.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가 주겠다고 그 전에 얘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그 분리양도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중간에 병한테 전세권 따로 놔두고 지는 전세권 쓰고 전세권 반환 채권만 병한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냐? 그런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세권 내가 갖고 있으면서 전세권 반환 채권은 병한테 이 기간 내에 해주면 안 되지만 장래 내가 이 12월 30일 이후에 얘한테 내가 전세권 기간 만료됐으니까 전세권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되잖아요. 기간 만료됐으니까 등기 없이 187조에서. 근데 아직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얘한테 뭐예요? 전세권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구분했냐? 말 용어가 틀리니까. 헷갈리실까? 원리는 똑같은데. 이해되셨죠? 그러면 273페이지에 디귿번 전세권 반환처럼 함께라면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 안에 판례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목차가 중요합니다. 전세권 반환 채권과 함께라면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넘기시면 274페이지에 넘기시고 제일 아래 위에서 아래 있죠? 거기에 보면 대판 2002년 위에 장래의 조건부 채권 있죠? 거기다 붙여주세요.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마지막 있잖아요. 장래 조건부 채권. 이런 경우에 외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니은은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소멸 없이 전세권 반환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뭐냐? 담보 물건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뭐만 아셨죠?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채권을 양수인은 담보 물건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 왜?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전세권 채권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만을 양수한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우아해. 전세권은 물건이고 전세권 반환 채권은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걸 양도한 것은 채권 양수에 대해서만 양수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막 깊이 파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들어요.
의미도 없어요. 제가 지금 밑줄 친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담보 제공. 전세권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전세권의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을 기해서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는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기억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하고 우리 민법상 중요한 것은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목적이 객체가 됩니다. 특별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공전 재단도 있고 임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강화권, 5호권 이런 데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부동산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민법상. 뒤에 나와요. 저당권 타조 나오니까 부동산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민법상 되는 거고 특별법상 업권과 강업권과 우리 공장재단 배우셨죠? 공장재단 저당권 배우셨죠? 공장을 하나의 물건을 받는다고 업권이나 이런 데다가 또 임목이라도 임목도 뭐예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는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임목 등기를 하면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객체된다 했잖아요. 그런 게 특별법에 의해서 저당권은 객체가 되지만 민법상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동산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 저당권과 전세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거기 동그라미 2번 전세권 저당권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각과 그 사이에 전세권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 전세권의 비용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저당권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됩니다. 목권이 소멸돼 가권은 당연히 소멸되죠. 지금 이 저당권은 어디다 설정했냐?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을 객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뭐만 하시죠? 그럼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이 설명되니까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면 구제 방법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제하냐? 억울하니까 저당권자는 압류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거나 구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당을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어디다 해요?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어디다 해요? 법원에다가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별할 필요 없고 추심명령은 을과 병사이고 전부명령은 갑과 병사인데 여러분은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로 이런 뭐예요? 이런 종류로 뭐라고요?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자기가 부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추심명령은 뭐냐면 여러분들 봤을 때 봉급 차압 들었단 말 들어보셨죠? 그게 추심명령이에요. 봉급 차압 들을 때 그 봉급에 대해서 차압을 들어오는 게 추심명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니은의 전세금 반환처럼 대한 물상대의 그 말이 쭉 써놓은 게 그겁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구제 방법은 저당권은 이렇게 소멸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275페이지 드것을 보시면 드것에 보시면 셋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은 말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얘가 이런 구제를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은 누구한테만 줘야 된다? 요람한테만 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소리입니다. 얘가 이런 행위를 않으면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전세금 누구한테만 줘야 된다? 요람한테만 줘야 된다. 왜 그런 말이 나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전세권을 소멸을 할 때 뭐예요? 그 전세권으로 저당권이 있네? 얘는 뭐예요? 잠깐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했네? 그럼 내가 전세금을 반환해도 될까? 라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얘한테만 반환한 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자, 전전세. 전전세는 전세 또 전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전전세. 똑같습니다. 하나만 소리고요.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다 알실 겁니다. 효과에서 뭐 당사자 합의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 합의하고 등기하고 전세금 당연히 지급하고, 당사자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의 동의를 당연히 요하지 않는 거고, 양도 전세 만들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범위는 당연히 원 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거기에서 효과에서 니은에서 전 전세권자도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전 전세권자도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원 전세권과 전 전세권은 전속 기간이 모두 만료돼야 돼요. 첫 번째, 원 전세권과 전 전세권은 기간 만료가 모두 만료되고, 두 번째, 각 전세금의 반환되지 않고 지체된 경우에 경매권과 우선 변제. 경매를 하면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동일한 거예요.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뭐 경매권 따로 우선 변제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세권자 책임 가중. 자, 전문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책임이 무슨 책임이냐? 밑줄 쓰시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전세권자가. 넘기시고 조금 빨리 갑시다. 너무 늦게 가네. 276페이지. 자, 일반적 소멸사유. 자, 목적물, 머실, 표기, 혼동, 소멸식으로 사라지죠?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상권에서 목적물을 몇시로 돼? 자, 잠깐만요. 지상권에서 지상권 소멸사유 중에 지상권의 소멸사유 중에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습니다. 건물하고 상관없잖아요. 지상권은 땅하고 관련된 게지. 땅이 포락, 땅이 밑으로 지리면서 없어졌거나 그런 거나 바닷물이 되거나 공용수면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지 건물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전세권은 뭐가 있어요? 전세권은 뭘 되겠고요? 농경지 멸실. 소멸사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농경지를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정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멸실하면 멸실됐으니까 우리가 맨날 배운 게 멸실, 포기, 혼동으로 지상권 전세권 소멸된다. 목적물이 살아있으니까 했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은 농경지를 자체의 객체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농경지가 멸실된다 해서 전세권 소멸되진 않죠. 됐습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목적물 멸실이 있으면 조문이 이런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 봐봐요.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습니까? 그러면 전세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겠죠. 자, 전세 목적물이 일부만 멸실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일부 멸실됐으면 일부 없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으면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일부 멸실했는데 그게 내가 사용을 하는 걸로 사용을 못해요. 그게 뭐라 그러냐?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목적, 아침에 전세권은 목적물에서 사용 수익권이 있다 했잖아요.
내 목적대로 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목적을 내 용법도 사용 못해. 일부러 매실된 걸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부 매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매실된 뭐예요? 전세권도 전부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적물이 전부 매실되면 전세권도 소멸되는 거고, 일부가 매실됐을 때 일부 무의 법리에 따라서 일부를 매실하고 나머지 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면 전세권을 존속하는 거고, 일부가 매실됐는데 이게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일부가 매실됐더라도 그럼 뭐예요? 전세권도 전부 소멸한다. 그 말 뜻이 지금 314, 315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314조에 315조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항은 뭐예요? 전세금은 손해배상했을 때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냐 없냐 말이죠. 전세권 소멸 후에 할 수 있다 했어요. 임대차는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했어요. 315조 2항을 말한 겁니다. 자, 전세권 소멸사유 있죠? 자, 거기 보시면 276페이지에 전세권의 특별소멸사유 설명했어요. 이미 지상권의 특별소멸사유는 뭐라고요? 2년 연체. 전세권의 특별소멸사유는 뭐라고요? 용법 위반. 그게 지금 이 말하는 게 용법 위반입니다. 용법을 위반하면 언제 소멸해요? 즉시. 기간이 약정을 썼으면 청구가 아니고 통보죠. 통기준한 뜻입니다. 자,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죠? 전세권 소멸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발생해요? 6개월 후에 합니다. 임차인은요? 임대차에서는 6개월, 1개월, 5일 이랬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후에, 임차인은 1개월 후에, 동사는 5일 후에. 앞에 써져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상권의 특별사유에서 2년 연체, 전세권에서 특별사유에 뭐라고요? 용법 위반. 자, 277페이지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인도는 어떤 건 동시에 이행하라 이런 겁니다. 동시에 이행 관계 있다. 부당이동 문제. 자, 그 다음에 부당이동 문제 하나 썼는데, 자, 이거 볼까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가 긁었죠. 그 이자는 부당이득이다 아니냐,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부당이득일까요 아닐까요? 부당이득 아니죠. 왜요? 쥐가 소리를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말소 등기 소리를. 그러니까 부당이득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만 써. 자, 경매 청구권. 자,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경매 청구권에서 가령 아래에 있으며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 밑에 이행지체 빠뜨린다 밑줄 치시고 거기에다가 주택임대차는 예외, 주택임대차는 예외 이렇게 쓰십시오. 자, 이행지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목적물, 자, 전세금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행지체를 빠뜨리려면 이래야 돼요. 내가 전세금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전세금 주면서, 야, 임마, 목적물 인도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행지체를 빠뜨리면 상대방은 지금 목적물 인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세금도 준비하지 않고, 야, 임마,
전세금 줄라니까 빨리 너 목적으로 인도해 라고 하면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뭐 맞았죠? 그러면 목적으로 인도할 의무는 뭐예요? 내가 다 이사하고 다 빼고 야 목적으로 인도하니까 가져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야 전세금 바람 줘 이래야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 왜 안 되냐? 나갈 집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이에요. 민사특별법. 주택은 내가 이사 다 하고 야 보증금 내놔. 이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는 외의적으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외의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외의란 이 말이 이행지처럼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상대방을 빠뜨려라. 이행을 지체에 빠뜨려라 이런 뜻입니다. 뭔 말 아셨죠? 왜 표정이 안 좋아? 근데 이 이행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요. 전세금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목적물은 나갈 사람은 다 피해야 된다니까? 비워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를 하셨어요. 예외가 아니라고 주택임대차 법에서는 예외라고요. 예외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 다 하고 지금 전세권 지금 여러분들이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권하고 틀려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가 말하는 전세권하고 지금 주택임대차 우리가 말하는 뭔 소리야? 전세 사람? 요 전세권하고 틀립니다. 요 주택임대차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여기는 전세권이야.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전대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원래 이놈들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아니니까 대항력을 갖추게 있게끔 주소를 이전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가 등기하고 똑같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그게 임대차잖아요. 임대차. 채권이잖아요. 임대차인데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를 만들어 주겠다. 간소하게 주소 이전해주고 거기서 살고 확정일자 받으면 해주겠다 하는 게 주택임대차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세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전세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산다는 말은 그건 주택임대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가 아니잖아. 아셨죠? 일반적인 전세가 임대차.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택 말하는 임대차, 전세 산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주택 임대차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물건이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세권은 토지도 할 수도 있고 건물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건물도 전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주니까? 안 해준다니까요. 건물을 전세권을 하면 이렇게 뭐예요? 전세권 물건이 강력하잖아요. 구성을 몇 선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제3자 대항도 못 하잖아요. 이게 누가 집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하겠어요? 전세계 해준 사람도 있어. 전세권 등기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라고 하면 해줘요. 근데 왜 세금 내니까 안 해줘? 집주인이. 그리고 강력하니까 더. 그러니까 다 내가 만약에 본인들이 집주인이라면 전세권 설정해줄까요? 임대차 할까요? 100% 임대차죠. 100% 임대차입니다. 누가 전세권 설정해줍니까? 채권 해주지. 물건이 훨씬 채권보다 강력한데 아무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만든 게 임대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지금 기디어는 전세 건물에 대한 목적만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겠어요. 지상권도 지상권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겠어요. 영유물권이니까. 사용 수익하니까 원래는 뭐예요? 일물일권주의의 외라고 했잖아요. 1필의 토지나 한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겠습니다. 자, 건물가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죠? 자, 경매를 신청할 때. 이 경매를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냐가 문제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체 건물에 내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 아니면 일부만 할 수 있냐? 라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할 수 있으려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 등기에서 경매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안 된다. 분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할 수 있냐라고 문제가 발생해요. 전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건물이 있는데요. 요 건물에 자 여기만 내가 전세권 설정했어요. 일부에만. 근데 얘를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 등기해서 얘만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근데 얘를 성질상 분할할 수 없어요. 그럼 분할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잖아. 그러니까 나 전부 경매를 할 수 있냐? 아니면 경매 자체를 전부를 못하냐? 라고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전부 못한다.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게 대충 뭐 말인지 경매를 신청할 때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경매를 일부에 할 수 있냐? 분할하면 가능. 분할하면 가능. 만약에 분할이 안 되면 분할하지 못하면 뭐예요? 전체 건물에도 할 수 있냐? 전부의 건물에도 못한다. 뜻입니다. 경매를. X 못한단 말이에요. 경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못한다. 경매 청구 못한다는 말입니다.